네, 경제인사이트에서 먼저 자동차 산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자동차 분야에서는 뭐 거의 독보적인 전문가 중에 한 분이죠. 대림대 미래자동차학부의 김필수 교수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미국이나 우리나라 뭐 주요국들이 금리를 대대적으로 올리면서 네. 이것이 자동차 산업에도 영향을 미치죠. 무엇보다 할부금리가 뛰는 것이 가장 네. 큰 요인인데 네. 해외에서 우리나라 차들 수요 많이 줄었죠? 뭐 전체적으로 보면은 다른 브랜드들은 특히 이제 글로벌 제작사들이 많이 매출이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예. 차량 판매가 물론 이제 차량에 반도체의 영향이 있어서 이 공급이 이제 그만큼 부족하다 보니까 생산량도 그렇지만은 실질적으로 금리가 올라가다 보니까 주머니가 닫히거든요. 그러니까 차량에 대한 구입 패턴이 좀 느려졌다 이렇게 보면은 예. 전체적으로 한 3에서 5% 정도 물량이 줄은 상태인데 그래도 말씀드린 대로 대한민국은 선방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요즘 뭐 신차를 뽑을 때 대기 기간이 이게 좀 짧아졌나요? 예전보다는 낮았습니다. 차량용 반도체 부족이 예전만 하더라도 상당히 길었는데 작년 또 올해 들어와서 좀 더 해소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내년에 더 좋아질 것으로 보고 있는데 완전히 해소는 아니고요. 약 2년에서 3년 더 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차종에 따라서는 인기 차종은 아직도 2년 반도 걸리는 것도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상당히 좀 아이러니한 것이 신차 출시를 했는데 이거 내가 가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게 2년 후에 받는다는 얘기는 구시대 유물로 전락하는 거 아닙니까? 새로운 모델 나오면 그게 완전히 진짜.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자동차 마케팅 부서는 좀 혼란스러운 거죠. 신차가 나오더라도 실제로 소비자가 이걸 느끼기에는 너무 먼 얘기이기 때문에 이 마케팅 전략도 고민이 많은데 일단은 만들어내는 것이 부족하다 보니까 판매는 차의 가성비만 좋으면 얼마든지 판매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예. 자, 반도체 부족이 아직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또 수요도 좀 금리 때문에 좀 내려가고 이런 상황에서 놀라운 거는 현대기아차가 3분기에 네. 분기 기준으로는 최대 실적을 냈어요. 맞습니다. 이거 뭐라고 봐야 되나요? 그만큼 이제 다른 제작사에 비해서 열심히 노력한 결과다. 그리고 자동차의 수준이 이제는 글로벌 수준으로 올라갔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두 가지 포인트일 것 같아요. 가장 중심이 되는 국가 중에 하나가 이제 미국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네. 미국과 유럽의 양대축을 보고 있는데 미국 쪽은 전체적으로 현대 기아차의 점유율이 약 10%. 두 자릿수로 회복이 됐고요. 또 유럽도 11%까지 올라갔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미국 중심에서 이 현대차의 제네시스 같은 프리미엄 브랜드가 한 2.5배에서 3배까지 판매가 증가했다는 거. 또 전기차가 글로벌 수준으로 올라가면서 전기차 판매가 올라간 두 가지 부분들이 차량 판매의 양적 팽창도 있지만은 더 중요한 것이 질적인 것. 지금 말씀하신 수익에 대한 부분들은 뭐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높아졌다는 건 상당히 긍정적으로 판단되고 있고 아마 이 흐름이 좀 가속화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뭐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볼 수 있네요. 하지만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즉 IRA에 따라서 현대기아차가 이제 전기차 보조금을 못 받게 되는 상황. 이게 네. 상당히 걱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지난 바이든 대통령 서명한 게 8월 16일이거든요. 그날까지는 약 1,000만 원 정도의 보조금을 받았었어요. 그런데 이 17일부터는 못 받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이게 사실 문제점이 큽니다. IRA 법안이라는 것 자체가 미국 중심의 이 칼자루 쥐고 휘두르는 거거든요. 이게 FTA 기조를 흔드는 부분들도 굉장히 많고요. 또 실제로 미국에서 만들어서 미국에서 판매해야지 보조금을 주겠다라는 것은 중국이나 다름이 없다 이렇게 보고 있어서 문제점도 상당히 많이 부각을 하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향후 개선에 대한 가능성 분명히 있고요. 문제는 하루하루가 현대기아차가 불이익을 받으면서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아이오닉 5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시장에서 모든 상을 휩쓸 정도로 완성도가 굉장히 높은 품목입니다. 근데 이게 1,000만 원을 못 받으면서 미국 내에서 이 테슬라의 모델 3보다 가격이 비싸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8월 16일, 17일 이후에 이 계약 대수가 약 30% 줄었으니까 하루하루가 불이익을 받고 있는 상태니까 그룹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고민거리도 많고 분통 터지는 부분이 많다. 특히 뭐 아시겠지만 4개월 전에 바이든 대통령 내한하면서 마지막 날 보셨을 거예요. 이 정의선 회장하고 회의도 하고 15조 원 투자를 하면서 바이든 대통령이 최선을 다해서 활성화시키고 분위기 조성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활성화는커녕 뒤통수를 때렸다 이런 얘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투자는 받으면서 보조금을 안 주는
여러 가지 악재죠. 그런 측면에서 분명히 개선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란 게 이름부터 참 묘합니다. 그걸로 인플레가 감축된다는 것도 어불성설이고 완전히 뭐 바이 아메리카 이것만 하겠다는 얘기가 네. 보이는데 현재 미국에서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해서 뭐 여러 법안들이 발의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어떻게 진전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이 전방위적으로 이 미국에다가 이거의 문제점을 제시를 하고 있어서 미국도 지금 정계나 이런 쪽, 입법부 쪽도 굉장히 놀래고 있어요. 이 대한민국이 전체가 나서서 이렇게 항의를 강력하게 하는 경우는 처음 봤다는 거죠. 근데 자기네가 법을 무리하게 만든 것도 많고요. 이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이 800페이지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미국 의원들도 무슨 법인지 모르고 사인한 사람도 많답니다. 예, 그 정도로 굉장히 넓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이 전기차는 그 중에 극히 일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이 다른 국가 대비해서 대한민국의 차가 현대기아차가 테슬라가 위협을 받을 정도로 많이 올라가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당장 1,000만 원 불이익을 받는다는 거. 두 가지 포인트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이 FTA 기조에 어긋난다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는 거죠. 또 예전에는 미국산이었다가 북미산으로 바뀌었어요. 북미산으로 바뀌면서 미국과 FTA 한 날엔 캐나다하고 멕시코가 포함이 됐습니다. 근데 대한민국은 빠졌다는 거거든요. 이것에 대한 설명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대통령 서명 직후에 발효된다는 것은 비상시 빼놓고는 그렇게 안 합니다. 유예기간이라는 게 있는 건데 유예기간이 없었다는 것도 미국에서 적극적으로 설명을 못하고 있어요. 이런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지금 어필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이 법안에 대한 문제점 충분히 알고 있다. 그러나 이 앞으로 다가오는 8일 며칠 후에 있는데 중간선거 이후에 상당히 움직임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일단 중간선거 정치적 목적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포인트를 우리가 두고 전략적인 공세를 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이게 뭐 우리식으로 얘기하면은 법안에 한 조항 끼워놓기 아닌가라는 생각이 딱 듭니다. 네. 뭔가 미국 그 전기차를 만드는 메이커들의 로비에 의해서 이 법안에 그 조항이 들어가지 않았는가 이런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요. 네. 자, 이건 뭐 우리가 그냥 앉아서 당할 수만은 없고 우리 정부도 한번 외교적 노력을 많이 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지만은 뭐 가시적인 성과가 있는지 뭐 혹시 네. 정부가 놓치고 있는 건 없을까요? 물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법안이 상하의원 통과해서 대통령 서명 직후까지 나올 때까지 뭐 했느냐라는 얘기가 계속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미국에 돌아가는 부분들, 특히 미국에서 나오는 법안이 글로벌 중심으로 움직이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법안이 서명 이전에 미리부터 로비를 통해서 활성화시켜야 된다는 것은 우리가 좀 신경을 좀 많이 써야 된다 분명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지금 현 시점에서 이 문제가 있는 조항들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개선을 해야 된다는 것은 명분이 아까 말씀드렸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아마 이 8일 이후에 중간선거 이후에 어느 당이 이기느냐에 따라서도 이 법안의 존재가 약간 희석될 수도 있고요. 개정의 가능성 굉장히 큰 요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문제는 누가 이기든지 간에 그 이후에 이 부분을 개정을 해야 되는데 아마 특례나 예외 조항을 집어넣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어서 지금 현재로서는 유예 조항 아마 이 조지아주 상원의원도 별도로 발의한 거 아마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이 조지아주 상원의원이 이 현대차의 기아차가 불이익을 받는 것은 FTA 기조에 어긋나서 문제가 크다라고 해서 2년 동안 보조금을 계속 받게끔 하는 유예에 대한 부분들을 발의를 해줬는데 아마 정부에서도 이런 포인트를 잡아서 2년 정도 보조금을 똑같이 받으면은 우리가 충분히 대응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때는 뭐 미국 내에서 전기차 생산도 하고요. 충분히 대응이 가능하기 때문에 아마 예외 조항으로 유예 조항으로 지금 진행하는 부분들이 하나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조지아주 상원의원이 움직인 이유가 바로 현대차가 조지아주에 착공식을 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전기차 공장.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뭐 당초 예상보다 상당히 빠르게 진행된 것이 11월 8일 미국 중간 선거를 의식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지적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충분히 가능합니다. 지금 실제로 이 내년 초에 착공식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를 빨리 당긴 것은 선거 전에 진행함으로 인해서 바이든 대통령한테 이 중간 선거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힘을 실어주는 것도 있어요. 대신 이제 그런 포인트도 주는 거죠. 현대차 입장에서는 야 이거 투자해서 전체 금액까지 한 15조까지 올라가는데 이렇게 투자를 하는데 니네는 우리한테 불이익을 주고 있어. 그러니까 너는 니네도 움직여야 돼라는 압박감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열심히 우리가 하고 있는데 니네는 뭐 하느냐라는 부분도 있고 또 그러나 기업의 입장에서는 정부에다가 여러 가지 부분들을 제시하기는 사실 비즈니스 모델 측면에서 한계가 있는 건 사실이에요. 사실 이런 역할들은 정부가 해줘야 되고요. 또 이 법안이 통과된 것이 상원에서 50대 50으로 이
해리스 부통령이 캐스팅 보트를 지고 51대 50으로 통과된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미국 내에 반대 세력도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결국 GM 포드 크라이슬러라는 미국의 빅3 제작사들이 들어가는 전기차의 배터리가 결국 대한민국 배터리거든요. 예. 대한민국의 배터리에 영향을 받으면 미국 전기차도 생산이 안 됩니다. 이런 여러 가지 역학적인 부분들을 우리나라가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800페이지나 되는 법안이다 보니까 네. 제대로 뭔 내용인지도 모르고 일단 네. 제목만 인플레 감축법이라고 붙여놓고 그냥 후딱 통과시켰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법의 제목 자체도 마음에 안 듭니다. 네. 말씀하신 말씀하신 대로 인플레이션 감축 이거 한다고 감축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 이전에 BBB 법안이라고 있었어요.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할 텐데 그 해석을 하면 더 나은 재건법입니다. 그러니까 요새 미국에서 나오는 법안의 제목이요. 좀 추상적인 게 굉장히 많다는 거,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많아서 이 IRA에 관련된 것도 굉장히 복잡한 태양광부터 뭐 저소득층을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굉장히 복잡한 부분이 만들었는데 결국은 포인트를 잡으면 자국 우선주의고 미국 중심으로 활력소를 집어넣고 일자리 창출하고 먹거리를 만들겠다. 이 포인트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 무시한다라는 부분들이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자국 우선주의 세계화에서 탈세계화로 자국 우선주의 위주로 이렇게 가다 보니까 결국 기업과 정부가 이인삼각처럼 아주 긴밀하게 뛰어야 되는데 네. 우리나라는 그 부분에서는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네. 자, 미국 조지아주 공장에서 전기차를 양산하는데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얼마나 생산하게 됩니까? 원래는 2025년에 준공 예정입니다. 최대 전기차를 현대차, 기아차, 제네시스 프리미엄 브랜드죠. 세 가지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만드는 모델인데 이게 전용 30만 대까지 생산을 합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모델인 것이 이 전용 플랫폼을 통해서 다양한 전기차가 생산되면서 흑자 모델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예. 기존의 모델들은 내연기관차 라인에서 전기차 라인으로 바꾸게 되면은요, 비효율적인 것들이 굉장히 많아서 전기차에서 남는 돈이 별로 없어요. 근데 이제 전용 공장에서 만든다는 것은 본격적으로 이 전기차에 대해서 수익 모델이 되겠다라는 하나의 제스처고 또 가장 빠른 공장이거든요. 또 완성도도 뛰어난 것이 현대기아차, 예를 들어서 아이오닉 5나 EV6 같은 모델들은 글로벌 시장에서 모든 상을 휩쓸어서 없어서 못 파는 차입니다. 네. 그 인색하다는 테슬라의 앨런 머스크도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현대차 잘하고 있다. 잘하고 있다. 예, 물론 이제 선업의 차이는 판매 비율이 있지만 그만큼 현대 기아차가 쫓아오는 속도가 높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요. 글로벌 시장에서 완성도도 뛰어나다는 거. 그래서 예전에 패스트 팔로우라는 빠른 추격자가 아니라 퍼스트 무버, 이 선도 주자가 돼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은 앞으로의 미래 가능성, 모빌리티의 주도권 측면에서 의미가 상당히 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과거 도요타 때도 그랬고 미국에서는 보면은 그 해외 업체가 아주 잘 나갈 때 네. 그 미국 기업과 의회가 약간 모종의 뭔가 제동을 거는 이런 움직임이 좀 있는 거 아닌가 저는 이렇게 좀 읽힙니다. 걱정을 많이 합니다. 그 미국에서 이번에 이제 이 IRA 통과되고 바로 이제 반도체 관련법 통과되고 최근에 들어서는 바이오 관련법 통과에 대한 얘기 많이 있는데 예. 이런 부분들이 대한민국이 이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는 이 그런 품목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죠. 이 전기차는 물론이고 배터리도 그렇고 반도체도 그렇고요. 근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너무 잘 나가는 것도 좀 걱정이 되긴 합니다. 왜냐하면 미국이라는 강대국에서 꼭 그 다리를 거는 부분들이 예. 이전에 많은 사례들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그런 측면에서 보면 좀 더 눈치를 보고 또 이 정보 입수라든지 이 앞으로 나갈 냉철한 부분들도 필요하기 때문에 또 대한민국은 수출을 통해서 먹거리를 만드는 국가 입장에서는 FTA 기조가 흔들거린다는 얘기는 굉장히 심각한 부분이고요. 또 IRA 문제가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통과가 돼서 진행이 되면은 유럽이라든지 동남아에서 유사한 법, 그 자국 우선주의, 이 보호주의 정책으로 가면은 이 수출을 기반으로 하는 대한민국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악재가 될 수밖에 그렇죠. 없으니까 이게 퍼지는 것을 방지해 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다른 뭐 글로벌 메이커들이 아주 우후죽순으로 전기차 공장을 만들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기존에 앞서 말씀하신 대로 내연기관차 공장을 뭐 전동화 거기다 전동화 라인을 추가하는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으니까 네. 아예 전기차 공장을 만드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거라면은 현대차의 어떤 변화와 혁신 뭐 이런 거 기대할 수 있을까요?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얼마 전에도 현대차가 발표한 게 소프트웨어 회사로 바꾸겠다. 뭐 이런 거부터 또 앞으로 미래는 예전에 정의선 당시 수석부회장도 그런 얘기를 했었죠. 앞으로는 현대차는 제작사, 자동차만 만드는 게 아니라 50%만 차 만들고 30%는 UAM, 도심의 항공 모빌리티, 20%는 로봇, 우리가 일명 로버빌리티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예. 이런 부분들을 만들겠다는 것은 미래의 성장에 대한 것들을 이 모빌리티라는 큰 그림으로 가서 수익을 극대화해서 선도 주자로 되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니까 아마 그 변화가
좀 더 가속화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여기에 맞춰서 일자리 창출이나 먹거리에 대한 확대는 기본이다 볼 수가 있고요. 또 특히 자동차 산업의 확대 가능성을 본다면 다른 산업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뭐 그냥 단순히 자동차 회사가 아니고 이제는 모빌리티 회사를 지향한다. 그리고 네. 또 기아 자동차가 자동차를 떼지 않았습니까? 이번에서? 맞습니다. 뭐 그런 것들이 변하죠. 자, 이제 공장이 준공된다면은 그냥 단순히 기존에 만들던 차만 만드는 것이 아니고 라인업에도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기존의 내연기관차가 이 역할이 아직도 주 수익 모델인 건 사실입니다. 근데 뭐 디젤차 이미 단종이 벌써 돼가고 있고 가솔린도 몇 년 안 남았거든요. 또 2035년에 아마 유럽연합이 내연기관차 판매 종식을 선언하면서 대한민국도 자연스럽게 2035년으로 돼버렸어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13년 후입니다. 그렇죠. 13년이 긴 시간 아니에요. 얼마 안 남았네요. 맞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 이 부품업체도 엔진 6개, 10,000개의 부품 만들던 회사도 완전히 다른 걸로 변신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산업에 대한 이 경착륙이 없게끔 만들어주는 것도 정부의 역할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 하이달 게 굉장히 많습니다. 각 분야에 이미 경착륙되고 있는 것들이 생기면서 일자리에도 흔들거리는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정부가 신경 써야 될 것, 특히 산학 연관의 노력, 또 융합에 대한 부분들, 또 일선에서 돌아가고 있는 부분들을 얼마큼 잘 만들어내느냐. 또 아시겠지만은 다른 선진국 대비해서 대한민국이 규제 일변도의 포지티브 국가니까 예. 아마 그 규제 때문에 사업하기 힘든 구조거든요. 또 노사 관계도 불안정한 부분도 많고 해결 과제가 굉장히 많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규제만 할 게 아니라 정부가 진짜 이런 부분에서는 뭔가 향도 역할을 해야 될 필요도 있는데 좀 아쉽습니다. 맞습니다. 자, 또 하나 이 IRA 못지않게 또 골칫거리가 러시아 아니겠습니까? 네. 현대차 판매량이 아주 그냥 급감을 했다 그러는데요. 이제는 뭐 그 글로벌 경쟁사들도 러시아에서 발을 빼는 분위기인데 현대차도 이제 결단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상당히 고민이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제가 결정권자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이 지금 상트페테르크 30만 대의 현대차 공장 빼느냐 마느냐 전 유지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예전에 리만 브라더스 사건이 있을 때도 러시아가 굉장히 경제적 위기가 컸습니다. 루브라가 폭락을 했었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글로벌 기업이 모두 러시아에서 빠져나갔는데 유일하게 유지했던 게 현대기아차예요. 그 유지함으로 인해서 러시아 국민들한테 상당히 신뢰감이 높았고 실제로 차의 판매가 급증을 하면서 아마 우크라이나 침공 이전까지 기업수로 증가를 했어요. 그래서 아마 주도권을 다 잡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이 러시아에 있는 폭스바겐이나 도요타 공장 모두 다 3월 달에 국내 현대차도 다 폐쇄를 했죠. 문제는 매각을 다 했다는 겁니다. 더 이상 이제 유지 관리 비용, 공장 유지 비용도 엄청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앞이 지금 안개 속이다 보니까 다 매각을 했는데 미국 공공기업, 관공 쪽에다가 이제 매각을 했어요. 매각 비용이 50원, 100원입니다. 대신 이제 5년 후에 되돌려 받는다 이런 조건으로 이제 매각을 했는데 현대기아차가 지금 매각을 안 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비용을 문제 삼지만은 언제든지 이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서 화합에 대한 조건, 여러 가지 이제 휴전에 대한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면은 준비를 시작을 해야 되거든요. 이제 활성화에 대한 부분들 그렇죠. 분명히 큰 시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는 유지했던 이 기업이 유일한 기회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러시아에 대한 중요성은 현대차 그룹이 누구보다 인식을 많이 하고 있어서 지금 아마 미국 러시아 내에 있는 공장, 자동차 공장, 해외 공장 중에서 거의 유일하게 유지하는 기업이 이제 현대차 그룹인데 아마 유지해서 얻는 것이 잃는 것보다 더 많을 것이다라는 판단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마 앞으로도 좀 고민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과거 중동에서 전쟁이 있었을 때도 끝까지 남아 있었던 게 우리 건설사들이었고 맞습니다. 그런 선례가 있어서 그로 인한 그렇게 쌓은 신뢰라는 거는 정말 상당히 아주 그냥 단단하게 오래 갈 수 있는 거겠죠. 러시아 국민들이 문제가 아니라 푸틴의 문제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 고민도 있는 것이죠. 자, 앞서 말씀해 주신 인플레 감축법뿐이 아니라 수요 감소 이것도 좀 사실 어떻게 보면 경기 침체로 인해서 상당히 좀 이게 구조적인 문제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경기 곡선하고 자동차 산업의 상관관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고민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지금의 이 세계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 굉장히 고민이 많은 부분들이거든요. 이게 단시간에 끝나는 부분들은 아니고 또 금리 상승이라든지 뭐 달러와의 강세에 대한 것들이 너무 심해지다 보니까 세계 이 경제가 흔들거리는 부분은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인데 아마 그러다 보니까 차에 대한 부분들이 고민이 많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차에 대한 구입 조건들이 까다로워지지만은 또 차량용 반도체 부족으로 공급량이 수요에 비해서 워낙 적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들이 얼마만큼 상쇄되느냐가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때가 바로 이제 글로벌 제작사들이 진검승부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아마 국내를 대표하는 현대 기아차 입장에서는 그래도
이 아마 3, 4분기, 4, 4분기 쪽은 그래도 긍정적으로 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1, 2분기에 있어서 이미 진행을 하고 있었지만은 이 질적 관리라는 측면에서 영업이익률도 굉장히 역대 최고치로 나올 정도로 굉장히 긍정적이었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4, 4분기 쪽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 이렇게 어려운 국면에 있어서도 좀 헤쳐나갈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들도 있고요. 물론 이제 국내는 170만 대의 어떤 테스트베드 시장이기 때문에 결국은 수출을 통해서 먹거리를 만드는 대한민국의 입장에서는 앞으로 자동차 산업의 활성화에 대한 것들, 특히 이제 부품 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 금리가 인상되면서 이중 문제가 생기고 있어요. 예전에 빌렸던 비용에 대한 것들, 코로나로 인해서 정부에서 빌려줬던 돈에 대한 금리가 많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거기다가 부품의 원자재 비용이 두세 배가 올라가면서 배터리 원자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중고를 겪고 있는데 부품 산업도 이 완성차 업계가 얼마큼 신경 써주느냐, 또 정부나 지자체도 얼마큼 부품업을 활성화시켜주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숙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동차라는 것이 아주 전후방 연관 효과가 워낙 큰 산업이고 일자리도 많은 산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참 중요하겠군요. 자, 이제 경기 침체도 문제고 어떻게 보면 이제 법적 규제, IRA 같은 이런 것도 문제인데 결국 전기차 분야에서 초격차를 이뤄내는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앞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는 그 패스트 팔로우가 아니라 포스트 무버로 이제 그 자리매김하게 가기 시작하는 마당이니까 우리가 무엇을 더 보완을 해야 됩니까? 지금 미래 먹거리 내연기관차는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수익 모델이기 때문에 적정인 관리는 필요하다 분명히 말씀드릴 수가 있고 지금 현재 현대기아차의 가장 큰 문제는 중국 시장이 굉장히 줄어들었다는 거. 이 부분들을 얼마큼 예전에 뭐 두 자리 숫자까지 올려주느냐도 굉장히 큰 숙제라고 보고 있고요. 말씀드린 러시아 시장도 눈여겨 좀 봐야 되는데 기다리는 거죠. 근데 문제는 배터리 원자재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IRA로 인해서 배터리 원자재도 중국 탈중국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거는 꼭 IRA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이 중국의 의존도가 너무 큽니다. 무역협회에서 발표된 자료에 의하면 90% 중국의 의존도가 높은 품목이 800가지가 넘습니다. 이런 것들이 언제든지 무기화돼서 뭐 우리 요소수 문제 같은 게 터질 수가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해외 수입 다변화시켜야 된다는 거, 재고 물량도 늘려야 된다는 거.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초격차 기술을 통해서 대체 물질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한 2단계 정도는 앞서가는 전략적인 부분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한 가지 조건이 아니라 여러 가지를 얼마큼 잘 구비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대한민국은 역시 이제 국내에서 원자재 나오는 거 거의 제로입니다. 그렇죠. 해외에서 가지고 들어와야 되거든요. 결국은 몸뚱아리, 능력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시장도 좁고요. 그런 측면에서 해결 과제가 굉장히 많다는 거. 또 그만큼 미래의 안개 속 모빌리티 주도권에 대한 싸움이 더 치열해지고 있다는 거. 그래서 더더욱 숙제도 많고 해결 과제도 많다. 그러나 분명히 극복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뭐 미사일이 날아들고 포탄이 날아드는 전쟁은 아니지만 그야말로 산업, 이 모빌리티 산업에서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맞습니다. 정말 중요한 시점이라고 봐야겠네요. 네. 끝으로 하나만 좀 보충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쌍용 자동차가 어제 그 법원에 법정관리 그 종결 신청을 했다고 하는데요. 최근에 뭐 토레스가 잘 팔린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앞으로 이 쌍용차 그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KG그룹이 인수를 했지만은 쌍용차의 부활이기보다 아직은 수명 연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앞으로 진검승부가 이제부터 시작이다. KG그룹이 앞으로 신차 개발 비용으로 해서 거의 뭐 1조 원 정도를 더 넣어야 되거든요. 지금부터가 진검승부의 시작이라는 측면이어서 지금 숙제도 많습니다. 노후화된 평택 공장도 이전에 대한 것들도 고민을 해줘야 될 거고 산업은행에서 받아야 될 것들 그래서 재투자에 대한 부분들 또 미래 전기차에 대한 것들도 아직 역량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또 토레스 하나 가지고서는 안 되고 다양한 모델이 포진을 하면서 점유율도 늘려야 되고 수출 물량도 늘려야 되거든요. 숙제가 굉장히 많다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열심히 노력한다면 쌍용차의 부활이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니까 앞으로 3, 4년이 가장 중요한 시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역시 뭐 아주 명쾌하십니다. 예전에 그 교수님 진행하는 라디오 프로에 제가 출연한 적이 있는데 이제 거꾸로 입장이 바뀌어서 들어보니까 역시 명쾌하십니다. 자, 대림대학교 미래자동차학부의 김필수 교수님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